안녕하세요. 싱굿 크리에이터 노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편에서 보여드렸던 대학생 브이로그 보시면 제가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학생회, 중앙 댄스 동아리, 과 동아리, 대외 활동, 근록, 또 수업도 지금 18학점을 듣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대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그 노하우를 다 알려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굳이 시간 관리를 해야 하나? 머릿속으로만 정리해도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MBTI가 J거든요. 계획을 좀 원래부터 좀 잘 짰던 편이어서 할 일을 계획해서 메모장에 정리해둘 정도로 굉장히 계획에 진심인 인간이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계획에 진심인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리를 따로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까먹는 일도 많아지고 실수하는 일도 생기고 일정 정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고 작년부터 제가 시간 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 모든 활동을 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 두기입니다. 우선순위 두기는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일정부터 소화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 댄스 동아리 연습이랑 학생회 회의랑 겹쳤어요. 어떤 일을 우선시에 두어야 할 것 같나요? 어렵죠.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냐면 데드라인입니다. 데드라인은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으면 여기서부터 언제까지지? 부터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일은 일주일이나 남았네? 이 일은 3일밖에 안 남았네? 이거 오늘 당장이야. 이렇게 하면 중요도를 정하고 데드라인을 확인하고 할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계획하기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했던 우선순위를 뒀으면 이 일을 꼼꼼하게 계획하셔야 해요. 저는 모든 일의 기초는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이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는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해요. 저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할 때도 이 강의 신청을 실패했을 때 다른 강의를 어떤 걸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간표는 다시 어떻게 짜야 되는지 1안, 2안, 3안까지 두고 수강 신청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하는 일이 3가지라면 3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일은 언제까지 끝낼 거고 이 두 번째 일은 언제까지 끝낼 거고 세 번째 일은 언제까지 끝낼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만약에 첫 번째 계획이 3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 근데 3시까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언제까지 할 거고 언제까지 할 거고 언제까지 할 거고 이거를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 기록하기입니다. 계획을 하고 나서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까먹기 쉽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록을 꼼꼼히 하는 편입니다. 저는 기록을 할 때 총 3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가지는 휴대폰 어플이고 1가지는 컴퓨터에 있는 겁니다. 어플들은 바로 투두메이트하고 심플 캘린더입니다. 전 이 2가지의 어플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까먹는 일도 적어지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해서 정리해두다 보니까 확실히 일에 순서가 생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앞서 말했던 2가지보다 최종적으로 시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순서인 기록하기입니다. 꼭 기록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투두메이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제 할 일을 적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하면 할 일만 단순히 나열해서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설정도 할 수 있고
뭐 네일로 미루기, 자잘자잘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글루 같은 경우에도 매주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입력해두기가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뭐 자동 반복 이런 기능을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굳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또한 시간 설정을 해줄 수 있어서 이렇게 알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먹지 않고 꼭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까먹지 않을 수 있다. 알림 설정을 하면 여기에 떠요. 여기에 잉 하고 알림이 오기 때문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손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아요. 아마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100배는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잘 사용하고 있는 어플은 바로 심플 캘린더입니다. 심플 캘린더는 아이폰 기본 캘린더 어플이랑도 연동이 되고 저는 지금 맥북을 쓰고 있는데 맥북 캘린더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과 PC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또 심플 캘린더에서도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한눈에 제 일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매주 반복하기 이런 기능들 덕분에 제 일정을 미리 입력해둘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고 그날 하루의 일정이 막 3개, 4개여도 색깔, 시간대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캘린더 어플은 이것만한 어플이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들으셨는데 생각보다 제 시간관리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별거 없지 않나요? 대신에 꾸준히 하셔야 해요. 꾸준히 하지 않으면 작심삼일처럼 똑같이 시간관리가 어긋나고 효율적인 시간을 쓰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또 앞에서 말한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고 저처럼 갓생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고 갓생 살기 프로젝트 함께 성공해봅시다. 다음 달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